안녕하세요. 행복 씨앗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 45쪽의 수급의 관점에서 본 주식시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수급의 관점에서 주식시장을 살펴보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돈의 흐름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을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돈의 흐름을 중심으로 주식시장 및 여러가지 경제 현상들을 바라봅니다. 돈의 흐름을 중심으로 주식시장 또는 경제 현상들을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돈의 흐름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장을 바라본 것은 아니고 저도 기술적 분석 및 기본적 분석 뭐 이런 걸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돈의 흐름을 중심으로 시장을 살펴보면 좀 이해를 하기 쉽겠다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어요. 저는 경제학과 출신이 아닙니다. 가치투자연구원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저는 공대 건축공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때 잠시 경제 공부 몇 과목 수강한 것, 또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경제를 좀 더 공부해 보고 싶어서 대학교에 다니면서 조금 공부한 이외에는 거의 독학으로 거의 모든 경제 공부를 그냥 혼자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 공부라는 게 범위도 굉장히 방대할 뿐더러 용어도 굉장히 어렵고 이야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경제 주체들은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또 그리고 돈이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서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하나의 어떤 돈의 중심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 이해하는 게 쉽겠구나 하는 어떤 일종의 저한테는 깨달음이죠.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제가 대학교 시절에 했던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잠재적으로 도움이 내재되어 있다가 이제 필요한 순간에 막다른 골목에서 탁 튀어나온 거죠.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 연구실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했던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해서 여러가지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거였습니다. 뭐 저도 그때 교수님 연구실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을 좀 돕게 되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했던 일이 건물의 방향에 따라서 또 그리고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원 뭐 석유도 있고 또 전기도 있고 가스도 있고 때로는 재생에너지와 복합적으로 쓰는 건물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 서로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을 하는 건물을 서로 상호간에 비교를 하려고 하면 하나의 통일된 계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석유도 전기도 가스도 이렇게 칼로리로 환산을 하게 되면 칼로리로서 모든 어떤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이 환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석유와 가스를 상호 비교를 할 수가 없지만 칼로리로 환산을 한다면 이 건물과 저 건물이 어떤 건물이 더 효율이 있다, 또 어떤 냉난방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들이 상호 이제 비교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때 대학교 때 그런 일을 잠시 했는데 그 이후로 그냥 건축공학과 출신이니까 이게 뭐 경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경제 공부를 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한 울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공부를 하다가 해도 안 되니까. 해도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정말로 그 마른 눈물이라고 아십니까? 마른 눈물이 나왔더라. 마른 눈물.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게 대학교 때 했던 경험이 내재되어 있으면서 탁 튀어나왔는지 몰라도 경제 현상이란 것이 돈의 흐름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해석에 들어가면 쉽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때부터 방대하고 서로 상호간의 연결고리가 없을 것 같이 보였던 여러가지 경제 현상들이 하나로 연결이 쫙 되면서 굉장히 이제 이해가 빨라졌습니다.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뭐 그때부터 아마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의 흐름을 중심으로, 돈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이때까지 사람들이 시장에서 말하는, 아니면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교과서에서 이야기할 때는 자본시장이죠. 그 돈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서로 매칭을 시켜주는 뭐 어떤 그런 시장인데, 실제 우리가 주식을 소유하는 방법을 앞서 잠시 다루었지만 주식을 소유를 할 때 회사 어떤 목적이 다르거든요. 회사의 경영권을 위해서, 또 어떤 뭐 투자 배당 수익을 위해서, 또 시세 차익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소유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돈의 흐름의 관점으로서 주식시장을 잠시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장기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세 차익을 위해서 접근을 하거든요. 또 세력들 역시 장기 투자하고 또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세력들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상대하는 세력들은 시세 차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세력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서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주식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대중들을 상대로 돈을 버는 시장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대중들한테 주식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버는데, 그러면은 아무런 원칙 없이 벌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원칙을, 돌아가는 원리를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음 강의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어떤 원리를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시세 차익이라는 관점, 또 돈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주식시장은 돈 많은 사람들이 재료가 좋은 기업을 선정을 합니다. 미리. 재료가 좋다는 말은 앞으로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서 수혜가 예상이 된다거나 뭐 이런 테마 굉장히 많죠. 또 그리고 시장의 유행이 바뀌어서 앞으로 이게 하나의 큰 바람을 일으켜서 이제 회사의 수익이 늘어날 것 같이 보인다든가,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몇 년 전에도 없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재료가 좋았던 기업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회사의 주식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재료 중에서 기업의 악재를 먼저 이제 세력들이 홍보를 하게 되는 거죠. 기업의 악재를 대대적으로 부각을 시키면 대중들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이제 내놨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불안한 심리에 의해서.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매매를 할 때 아무런 기준이 없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뭐 기업의 악재로 홍보를 하면 기본적 어떤 지표를 공부하는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틀릴 것이고, 또 기술적 지표를 이야기를 하면 또 기술적 지표를 기준으로 매매 삼는 사람들이 틀리겠죠. 그러니까 기업의 악재로 홍보를 하면서 기술적 지표와 기본적 지표를 역이용하면서 세력들이 원하는 바 물량을 이제 매집을 합니다. 그런데 세력이 돈이 아주 많으면 혼자 하겠죠.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족하면 또 다른 세력들과 동업을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급 분석표를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만은 앞으로 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모든 작전이, 또 아니면 모든 어떤 세력들이 항상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세력들도 서로 뭐 배신을 당하거나 또 먼저 짧게 먹고 나는 단단한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돈 있는 사람들이 재료가 좋은 기업을 선정을 해서 악재로 홍보를 하는데, 악재로 홍보를 할 때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술적 지표, 기본적 지표를 역이용해서 물량을 매집하고, 세력들이 돈이 좀 부족하면 뭐 동업하고, 또 동업자가 배신하면 손해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까지 이제 물량 매집이 이제 완료가 되고 나면 주가를 상승시킵니다. 이때 이제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법은 조금씩 가격을 높이 어떤 주문을 함으로써 주가를 상승시키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주식이란 것이, 여러분도 혹시 그거 보셨어요? 펀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펀드 운영되는 거, 그 한번 펀드 가입하신 분들은 그 자금 운영 계획을 잠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펀드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첫 달에 40% 자금을 투자한다. 그래서 물량을 확보한다. 그 이후에 한 달에 10%씩 아니면 뭐 그 이상 투자를 해서 뭐 5개월 이렇게 물량을 확보한다. 그리고 마지막 차익을 남길 때는 40%에서 90%까지를 탄력적으로 흔들면서 주가를 부양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량을 정리한다. 이런 식의 자금 운영 계획이 있어요. 아마 전용 카페에 계신 분들께서는 제가 그런 자료를 한번 올려드렸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펀드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내가 가입한 펀드가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한 40% 정도 물량을 돈을 집행을 해서 물량을 매집하고 난 다음에 주가를 상승시킬 때는 나머지 돈을 분할로 조금씩 투자를 하면서 이미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서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10%씩 나누어서 조금씩 주식 가격을 높여가면서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90% 정도까지 돈을 투입을 하고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여러가지 이제 차익 실현할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중의 상식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기술적 지표, 기본적 지표를 역용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데, 앞서 예를 많이 보여드렸죠. 기본적 지표를 역용한다는 것은 이 기업의 실적이 아주 좋을 것이다 그래 놓고 팔고, 기술적 지표를 역용한다는 것은 물량을 매집할 때는 매도 신호가 많지만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개인 투자자나 다른 대중들을 안고 갈 때는 매도 신호가 잘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점 부근에서는 갑자기 급등이 쭉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에 보면 마지막 파동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공매도 할 물량을 더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예탁결제원에서 예전에 물량을 확보를 했었는데 개인들한테도 물량을 많이 모으고 있는가 봐요. 장기 투자하는 개인들이 있다면 그 물량을 정권회사에서 빌려주고 정권회사에서 다시 그 세력들한테 빌려주면서 수수료 받아먹는
또 그렇게까지 물량을 더 끌어모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매도를 위한 물량을 준비를 하고 이제 그쯤에서 이제 대중들에게 먼저 보유한 물량을 차익 실현을 하고 털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 이후에 공매도 수익을 위해서 확보한 물량들을 막 던지면서 주가를 아래로 막 내려 꼽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의 극대화 전략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 이후에 돈이 더 많다면 현물하고 연관되어서 움직이는 파생까지 함께 어떤 조정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수익의 극대화를 취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이 되는 것이 반복하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수급의 관점으로서,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라는 관점으로서 바라보면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돈의 흐름의 관점으로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렇게 정리가 안 되겠죠.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 강의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음 강의를 위해서 예습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주식시장은 돈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곳이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이 왜 유리하냐면 돈이 없는 사람이 몰빵을 해서 들어가 있고 돈이 많은 나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지만 나는 돈이 더 많아서 몰빵이 안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량을 확 던지면서 주식 가격을 완전히 폭락을 시키면 몰빵한 사람은 있는 자리에서 주식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평가손이 크게 나지만 돈이 많으면 그렇게 평가손을 견디지 못해서 던지는 사람들의 물량을 저가에서 다시 확 투자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매수 평균 단가를 확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급 분석 하시다가 보면 세력들이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을 계속 던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바로 그게 돈이 많아서 어떤 주식 투자를 할 때 얻게 되는 장점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무조건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머니 게임이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기보다 돈 작은 사람하고 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상대로 돈을 벌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작전 세력들이 하는 방법이죠. 세력들처럼 몇백억 몇천억 원 움직일 수 없고 어떻게 사채 동원하고 하면 몇십억에서 좀 돈이 좀 되든 몇백억 정도까지는 쉽게 던졌다가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코스닥에서는 얼마든지 대장 노릇 할 수 있잖아요. 몇백억 들고 삼성전자 들어가면 거기서 코스닥 하듯이 작전하면 바보 됩니다. 바보. 그냥 한 방에 몇백억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니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모여 있는 곳들에서는 얼마든지 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의 일부는 좀 불법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알아도 하지 마세요. 괜히 빨간 줄 끌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딱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시세 차익을 위해서입니다. 시세 차익을 위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보다 돈이 많은 세력들의 움직임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돈의 흐름을 분석을 하면서 세력들이 싸우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돈이 몰리는 종목에 가가지고 거기서 보면 주가 선도 세력이 있고 또 그 다음 돈이 많은 일의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 선도 세력에 계속 물량을 팔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NC소프트처럼 다른 세력들이 아무리 힘을 합쳐도
주가 선도 세력이 가지고 있는 물량만큼 뭐 아니면 돈만큼 안 된 투입을 할 수 없다면 그 종목은 모내기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주가의 바닥이 만들어지고 상승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또 상승을 하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먼저 탈출을 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이란 것은 돈이 제일 많이 있는 사람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제일 많은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면 그냥 외국인 따라서 그냥 계속 가면 돈을 벌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뭐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뭐 본국에서 돈 가지고 와라, 또 아니면 예기치 못한 여러가지 어떤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으로 실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력이 실패하면 나도 실패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확률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혼자 아무 데나 들어가서 이 종목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수급 분석을 통해서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어떤 방향에 편성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인데 회사 경영을 하는 것은 아니죠.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죠. 배당 수익과 시세 차익을 위해서 어떤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배당 수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성률 100%의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어떤 세력들보다 개인 투자자가 가장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투자 회사가 아니면 기관들이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려운 점이 뭐냐면 시장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항상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안 좋을 때 투자를 하면 크게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자칫 뭐 시장이 좋을 때 뭐 2007년도 같이 그렇게 고점에서 물려 있으면 배당 수익이 얼마 배당으로서 얼마 수익이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문제가 항상 주식 투자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배당 수익을 통해서 성률 1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첫 번째로 주식 투자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수익원이 있다는 겁니다. 뭐 전업 투자자는 제외겠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원이 있다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걸 이용을 하면 평상시에 그냥 적금 들고 돈을 모아두면 됩니다. 모아두다가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처럼 정말로 그때 여러분들 TV 보시는 분 뭐 아시겠지만 혹시 그 전광판 보셨어요? 보면 아마 그런 경험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전 종목이 거의 하한가로 가가지고 파란불 쫙 켜져 있어요. 그래서 난리 났죠. 미국이 리먼 브러더스 파산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다. 그때 난리 났을 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주식시장 폭락했구나 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때 배당 수익 목적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그때 한 기아차 5,000원 정도밖에 안 했잖아요. 뭐 그때 뭐 기아차 같은 거 들어가서 푹 사놔버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계속 돈 버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뭐 10년에 한 번씩 하면 됩니다.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성률은 100%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는 좀 하기 힘들다면 시세 차익을 위해서 주식을 소유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돈이 많은 세력들을 따라다니면 그냥 돈을 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하는 방법은 주식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배당 수익은 성률 100%의 수익 어떤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시세 차익을 위해서 투자할 때도 그냥 혼자 생각으로 혼자만의 분석으로 가지 말고 돈의 흐름을 중심으로 시장을 분석을 해서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돈 많은 사람이 자기보다 돈이 없는 대중들에게 주식을 매개체로 해서 돈을 벌어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급 분석을 통해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을 쫙 살펴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물량을 대대적으로 확보하고 대중들의 돈을 털어먹기 시작한다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면 그때 그 사람하고 같이 움직이면 그냥 성공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의 흐름의 관점, 그러니까 수급의 관점으로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교재 50쪽에 있는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라는 내용, 또 그리고 이번 시간에 잠시 다루어 드렸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 중에 강의를 할 거니까 꼭 한번 예습을 해 보시고, 가치투자연구원의 배우면 행복합니다 게시판, 또 그리고 제가 올려드렸던 종목 분석, 배우면 행복합니다 게시판의 시장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뉴스와 여러가지 어떤 시장의 재료들을 세력들이 어떻게 이용을 해서 그 대중들을 상대로 돈을 벌어먹고 나는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쉽도록 올려놓은 글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글들을 미리 조금 읽어 두신다면 굉장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주식 투자의 정석 수급 분석 강의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 하는 내용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 또 주중에 종목 분석이라든지 또 NC소프트처럼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 있다면 또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